이 선수에게 체벌과 욕설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음. 이 사건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예. 오키나와 전지 훈련 중에 불거졌습니다. 음. 피해 아동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그 훈련 중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네. 아이가 제 시간 안에 못 들어왔고 그래서 코치가 아이의 허벅지를 그 코너킥 봉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그 막대로 때려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시발점이거든요. 음.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뭐 꿀밤, 엉덩이 뭐 이렇게 또 폭력이 있었고 그래서 메모에다가 이 당시 상황을 진술한 내용도 아이가 적었습니다. 네. 또 훈련과 경기가 있을 때마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부모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코너킥봉으로 때린 사람은 코치고 네. 욕설을 한 사람은 손흥정 감독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두 3명인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이들끼리 게임하다 생긴 멍이다. 그러면서 무마하려는 모습에 화가 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흥정 감독 측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보도가 되고 입장문을 직접 냈거든요. 네. 시대에 맞지 않은 방식으로 지도한 거는 반성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그 부모 측에서 요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입장도 함께 냈거든요. 정확하게 얼마인데요? 5억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이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네. 반성한다 입장은 냈는데 합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5억이란 합의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법적인 이 고소로 갔다. 네.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하고 다른 부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우리는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법적 판단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인데 네. 그런데 또 그 피해자의 부모 측의 입장은 이 합의금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단 감정적으로 이 금액은 부른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어떻게 뭐 좀 소위 뜯어낼 목적으로 이 정도를 처음부터 요구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도 덧붙이긴 했거든요. 아, 처음부터 5억 달러 이건 아니었는데 그럴 마음은 아니었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서 네. 합의금도 좀 높게 책정한 한번 것이다. 불러본 거다. 이게 이제 학부모 측 얘기. 그렇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여기에 나왔어요?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합의금 과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공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온라인상의 갑론을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모 입장이 이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상한 건 당연한데 수억의 합의금을 요구한 건 이건 좀 과하다,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요. 약간 그 두 개를 별개로 네티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체벌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체벌인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한테 공감. 하지만 합의금 5억은 너무해. 네. 이런 여론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후자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명세를 뭔가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반면에 아무리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욕설하고 때리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지금 학부모 측에서 그 중학생 아이의 사진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 저희가 유튜버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부위입니까? 네, 허벅지 부위입니다. 허벅지인데 네. 저걸 뭐 말로 설명하기는 또 제 주관이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말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유튜브나 레인보우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츠계에서 어제 또 불미스러운 고소고발전이 또 있었죠. 네, 농구계에서 있었는데요. 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했습니다. 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만난 전 여자친구인데요. 공갈 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요? 허웅 선수가 네, 전 여자친구를 그렇습니다. 왜요? 헤어진 후 3년 동안 이 허웅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전 여자친구가 협박을 하면서 3억을 요구를 한 겁니다. 전 여자친구는 2021년 5월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출산 전에 결혼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허웅 선수가 책임은 질 거지만 결혼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했더니 네. 이 여자친구가 돌변해서 협박을 했다는 게 허웅 씨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마약류 투약 의혹까지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약류를 투약하면서 자해를 했다. 그러니까 그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 마약 투약에 대해서도 좀 함께 수사해달라 경찰에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3년 전에 사귀었고 임신까지 갔다는 건 허웅 씨가 다 인정을 한 거고 네.
그렇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해서 협박을 당했다. 네. 또 그 여성이 마약 투약도 한 것 같으니 그것도 조사해달라고까지 그렇습니다. 경찰에 다 신고를 한 네. 거예요. 간단치가 않네요. 네, 내용이. 어제, 네, 여기까지 네. 드러났습니다. 하웅 선수라고 하면 뭐 최고의 지금 스포츠 스타인데 네. 그래서 스포츠계가 지금 또 떠들썩한 상황이라는 거 전해드렸고 다음으로 가죠. 네. 예. 볼리비아 군부 장갑차 몰고 대통령궁 진입하는 쿠데타 진행 중. 오늘 아침 속보입니다. 네. 새벽에 방송을 막 들어오려는데 속보가 나왔어요. 볼리비아라는 나라 아시죠, 여러분? 장갑차를 몰고 군부대에서 지금 대통령궁으로 진입하고 있다? 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지금 시점으로서는 대통령궁에 진입했다가 철수 중인 걸로는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이 무력을 끌고 대통령궁의 입구를 부수고 들어갔어요. 네. 현지 시각으로 26일 오후 3시 50분쯤이고요. 장갑차와 군인들이 대통령궁에 무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 장군, 그러니까 군부의 중심은 후안 호세 수니가라고 하는 장군이 중심이 됐는데요. 네. 무너진 조국을 되찾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배경을 좀 살펴봤더니 이 수니가 장군이 내년에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내년에 또 출마 예정인 그 전 대통령이었던 모랄레스를 겨냥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모랄레스가 최근에 군을 향해서 어떤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현 대통령인 그 아르세 대통령에게도 어떤 그 소위 팽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면서 이렇게 병력을 동원해서 대통령궁에 진입한 걸로 지금 배경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진입을 한 거는 현 대통령을 향해서 진입한 쿠데타를 벌인 거잖아요. 네. 근데 모욕을 당한 건 전 대통령이라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이제 곧 대통령 대통령이? 출마해서 대통령 가능성이 될 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니 그냥 미리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 내가 이 정권을 잡아보겠다. 네, 좀 이런 배경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철수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럼 실패한 쿠데타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금 철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쿠데타는 실패했다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몇 시간 전 이야기여서 여러분 조금 상황이 더 정리되면 알려드릴게요. 볼리비아 소식이었고요. 하나 더 가죠. 제자에게 연애 편지 썼던 신임 한국교총 회장의 과거 논란. 이 주말부터 떠들썩했는데 그러니까 신임 한국교원총연합회 회장입니다. 선생님들의 단체 교총회장인데 고3 담임을 맡았던 몇 년 전에 제자에게 쓴 편지가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2013년에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을 맡았던 그 새로 당선된 박정현 회장이거든요. 네. 자신의 제자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한다. 나의 여신님. 주변의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였다.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다. 이런 뭔가 어떤 이런 표현들을 직접 제자에게 쓴 건데요. 이 손편지를 보냈던 사실이 이 교총 당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회장으로 신임 당선이 되면서 드러나게 됐고, 그런데 이 편지가 한 차례도 아니고요. 여러 날에 걸쳐서 모두 12장을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당시에 견책 징계를 받았고요. 다른 중학교로 전근을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네.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그 총각 선생님이셨던 건가요? 이때 당시 유부남으로 알려졌거든요. 지금 이 박 회장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자가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응원 차원에서 보낸 거다.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어쨌든 이게 제자에게 과연 적절한 표현인 거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총 게시판은 물론이고요. 학부모 단체들까지 나서서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한 인물이 교원단체 대표라고 하다니 좀 이거는 적절치 않다라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승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박지원 편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주간 박지원 편입니다. 요즘 CBS 김현정 뉴스소가 네. 가장 청취율도 높지만은 포탈의 전부 여기 뉴스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오늘 저한테 네. 여러 가지를 질문하세요. 시간 닿는 데까지 제가 여러 가지 질문 좀 다양하게 해볼게요.
그제가 6.25였잖아요. 그렇죠. 6.25였어요. 6.25를 맞아서 두 가지 정도 새로운 현안이 떠올랐는데 거기부터 가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얘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25를 맞아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처럼 우리 광화문 광장에도 뭔가 국가 상징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그리고 그 앞에 호국 영웅 추모 공간 이름이 이제 뭐 꺼지지 않은 불꽃 이런 공간을 만든다고 해요. 조감도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감도까지 나온 상황. 예산은 한 110억 원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평양시장이 발표하는 걸로 알았어요. 또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왜 그렇게? 평양에 주체 사상탑 저렇게 높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극우 대통령이 나오니까 오세훈 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있는데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평양시장을 벤치마킹해서 저런 조형물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와. 저는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싶으면은 뉴욕시장, 네. 도쿄도 지사를 벤치마킹 해야지.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 평양이에요? 저는 예.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올- 국민도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 이저 독도 운동하시고 하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은 국가 브랜드 강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만 공론화 작업을 좀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자. 이런 뭐 홍보 전문가의 그렇죠. 찬성 그렇게 의견도 있는. 공론화시켜서 국민, 시민의 여론을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저건 평양시장이 발표할 사항이에요. 완전 반대. 태극기는 그래도 뭐 국가의 태극기는 자긍심. 우리가 존중 안 하고 존경 안 하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예. 저도 태극기 좋아해요. 그럼요. 네.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좀 100m 이렇게 하는 거는 흉물스럽다 보시는 거예요? 계양대가 너무 지금 높다? 저게 아니 글쎄 평양의 주체 사상탑. 그런 느낌이 든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새로 떠오른 현안이어서 오늘 좀 의견을 구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이제부터 여러분 생각 좀 정리해 보시고요. 다른 한 가지 쟁점은 핵무장론입니다. 국민의힘의 당권주자 나경원 후보가 6.25에 던진 제안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진짜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만은 무식의 소치.